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31일 오후 1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6월 1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한 달 앞둔 5월 9일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한 통화에서 국힘당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명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명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라고 말하는 녹취가 공개되었다고 민주당이 폭로를 했습니다. 오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윤 대통령과 명씨의 통화가 담긴 녹취를 공개를 했습니다. 통화를 공개한 게 아니고 그걸 적어서 공개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 말에 명씨는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녹취록에는. 윤 대통령의 이런 통화 내용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명선 전 의원이 도움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김명선 전 의원을 공천하라고 지시했다는 요지입니다. 국민의힘 6월 1일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윤 대통령 발언이 있은 다음 날인 5월 10일 김명선 전 의원을 아무런 연고가 없는 경남 창원 의창 보궐선거에 공천을 했고 당선이 됐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녹취를 공개하면서 윤 대통령이 불법 공천에 개입했고 공천 거래가 있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자 헌정 질서를 흔드는 위중한 사안임을 입증하는 물증이라고 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 김건희 여사의 사과와 활동 자제 그리고 특별감찰관 임명 따위로 고리 자르기를 시도하지만은 이는 명백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공개한 통화 녹음문 2건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명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명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땅에서. 명태균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이거는 명태균 씨가 아는 사람한테 6월 15일이네요. 6월 15일 2022년 6월 15일 지인에게 전화한 내용이 이게 녹음이 돼서 녹취록으로 나타난 겁니다. 어떻게 이 녹음을 했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뭐 조사나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죠.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지인과 통화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민주당이 공개한 겁니다. 지 마누라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선생 그거 처리 안 해서 명선생님이 아침에 이렇게 놀라서 전화 오게끔 만들고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말이 많은지는 이 민주당에서는 과로하고 윤 대통령이 얼마나 말이 많은지 윤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삽입을 했네요. 나는 분명히 했다고 마누라 보고 이야기하는 거야. 장관 안 쳐, 뭐 안 쳐,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거 안 쳐라, 저거 안 쳐라. 안 한 거야. 마누라 옆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 내가 은혜 잊지 않겠다 해서 알았어. 마누라가 끊자마자 전화 왔어.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 꼭 오십시오. 이러고 전화 끊는 거야. 요거는 명태균 씨가 지인에게 한 이야기를 녹음한 내용입니다. 이어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와 그 폭로에 참석한
의원들과 기자들 사이에는 이런 문답이 오고 갔습니다. 기자 측에서 물었습니다. 음성 파일의 진위는 어떻게 확인했나? 박찬대 원내대표는 당에서 책임지고 확인했다. 노종면 의원은 진위 검증 실무팀에서 철저히 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기자 측에서 제보자 신원 밝힐 수 있나? 라고 물었더니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금은 공개하지 않을 거다. 신원 보호 절차 밟고 있다. 이 통화 내용을 갖고 확인했고 오래 준비했다. 많은 국민들이 명시와 관련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관련 내용에 대해 물증이 있네 없네 하는 것을 일거에 다 해소할 수 있는 명확한 물증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공익제보센터를 통해 이런 물증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했고 결과를 내게 됐다라고 박찬대 대표가 이야기합니다. 기자가 공개한 녹음 파일은 제3자가 녹취한 것으로 보이는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제보자 보호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나? 유출 경로에 대한 대통령실과 여당의 문제 제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박찬대 씨는 법률 검토를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자가 다시 혹시 대통령 탄핵 사유도 된다고 보나?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건 아마도 국민이 판단하실 부분이 아닌가 생각된다. 기자가 녹음 파일을 오래전에 입수했다고 했는데 정확한 시점은 언제이고 추후 수사 의뢰 절차는 박찬대 원내대표는 절차는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이 부분은 우리가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수사하지 않으면 당연히 특검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기자가 수사 의뢰 시점은이라고 물었더니 김용민 의원은 지금 말씀 안 드리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했고 기자가 2년 이상 지났는데 공소시효에는 문제가 없나? 라고 물었더니 민주당 측에서는 당연히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통화 내용대로라면 정당법 위반 가능성과 다른 범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 확보는 충분하다고 평가한다라고 했습니다. 녹취 내용 가운데 장관 관련 내용도 있던데 라고 물으니까 녹취록에 이것 말고 더 있다. 추후에 공개할 텐데 그것에 대한 내용도 있을 거다. 장관 임명 의혹에 대해서 회견을 준비 중이다 라고 박성준 의원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장관 인사에도 개입했다 하는 이런 주장이네요. 자, 여러분들이 뭐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폭발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소개한 내용이 조금 너무 이 직설적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이런 게 대중의 이 감성을 건드리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을 좀 해주라 그랬는데 말이 맞네 당에서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고 요게 녹음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윤 대통령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또 목소리로 공개되면 또 이건 또 충격이 더 큽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태균 씨는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는 명태균 씨가 지인에게 한 이야기 지 마누라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선생 그거 처리 안 했어. 명선생님이 아침에 이렇게 놀라서 전화 오게끔 만들고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이 있는 거야. 이 말이 아주 유행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이 있는 거야. 그 남편을 오빠라고 불렀느냐 안 불렀느냐 가지고 시비가 있는데 이걸 보니까 오빠는 윤석열 대통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또 설명을 할지 그게 또 제2라운드가 되고 이러면서 지금 연말을 맞게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문제 그리고 의료 대란 문제
이 두 개를 지금 다 껴안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아주 폭발성이 있는 정치 문제를 껴안고 연말을 넘겨야 되는데, 자꾸 2016년 10월, 딱 8년 전입니다. 8년 전의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갔던 그 JTBC에 의한 최순실 씨 태블릿 PC 관련 폭로 내용의 정확성은 그 뒤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준 충격과 오늘 폭로한 것의 유사성을 느끼게 합니다. 2016년 10월 중순까지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평가는 긍정이 한 25%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20%죠. 그러다가 태블릿 PC 관련 폭로가 나오니까 지지율이 25, 6%에서 갑자기 14%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거기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지옥문이 열렸던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에서 탈출로는 있느냐? 저는 있다고 봅니다. 우선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확실하게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은 의료대란을 해결해야 됩니다. 의료대란을 해결하면은 여력이 생깁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사면초가가 되고 양면 전쟁 아니면 삼면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정 분열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